안녕하세요. 성장 단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 잠재력을 끝까지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공 사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상으로 해내서 레벨업이 되고 지금껏 내가 살아왔을 때 못했던 일들을 갑자기 할 수 있는 새로운 지경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한 번쯤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원래대로 살다 왔다라면 어떻게 해야지 다르게 살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같이 읽을 책 마지막 몰입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한계를 뛰어넘어 나를 넘어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한계가 없는 존재로서 무엇이든 실행하고 소유하고 공유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해 배우거나 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의 현실과 원하는 현실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한계 중 하나 이상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이 한계는 제거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마인드셋의 한계, 자신의 능력, 자격, 가능성,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 동기의 한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 목적의식, 에너지가 부족하다. 방법의 한계, 원하는 결과를 내기에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을 배웠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다행스러운 점은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는 마인드셋과 동기와 방법으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한계를 없애고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자. 마인드셋, 무엇,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신념과 태도 또는 가정, 동기, 왜, 행동을 취하는 목적,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방법, 어떻게,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 정돈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시. 마인드셋, 동기, 방법, 이 세 박자가 통합되는 순간 한계를 초월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놀라운 초능력을 품고 있으며 이를 자각하기만 하면 된다. 날아다니거나 철갑 슈트를 만들거나 눈으로 레이저를 쏘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다. 빠른 독서 능력, 갑옷 같은 기억력, 레이저 같은 집중력, 끝없는 창의력, 명료한 사고, 마음챙김, 초연한 마음가짐 등의 실용적인 초능력 말이다. 우리는 어느 면에서는 슈퍼 히어로들이다. 모든 슈퍼 히어로에게는 초능력도 있지만 최대의 적수, 즉 슈퍼 빌런도 있다. 배트맨에게는 조커, 슈퍼맨에게는 렉스 루터 같은 존재 말이다. 현대의 슈퍼 빌런들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생산성과 풍요로움, 긍정적 태도와 마음의 평화를 앗아간다. 그런 그들을 인지하고 물리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학습을 막는 가로막는 슈퍼빌런도 처음에는 무해했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이룬 가장 위대한 발전의 산물이자 놀라운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했다. 기술은 진보와 한계 초월의 필수다.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게 해주는 등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기술은 개발자조차 지나치다고 생각할 만한 속도로 소비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은 너무나 새로운 것이어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느 수준으로 통제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이제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내 기수, 디지털 홍수, 디지털 주의 이산만, 디지털 치매, 디지털 추론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당신을 가로막고 방해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매일 처리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충분하지 않은가?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 15세기와 비교하면 1400년대의 보통 사람들이 평생 흡수했을 데이터를 지금 우리는 단 하루에 소비한다. 뉴욕타임스 기술 전문 기자인 맥 리텔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음식을 소비하는 것처럼 너무 많은 기술을 소비한다면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휴식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다른 생각을 하거나 지루할 틈을 잠시도 주지 않으면 기억력 저하, 의식 혼탁, 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증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상시 인터넷 접속과 검색이 실질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디지털 정보가 쇄도하는지는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 우리가 정보망을 벗어나려고 할 때도 디지털 정보는 어떻게든 우리를 찾아낸다. 모바일 기기가 나오기 전 우리는 온라인 접속을 끊을 때면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온라인을 떠날 때가 없기 때문이다. 늘 전원이 켜져 있고 항상 접속 상태인 모바일 기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오래 이어나가기 어렵고 일에 집중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하는 일과 생활은 디지털 접속 없이 한참을 지내기가 불편하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늘 접속 상태를 유지한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접속 상태를 즐기게 되었다는 점이다.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받거나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분비되는 도파민은 더 오래 더 자주 온라인에 접속하게 한다. 그리고 그런 보상은 우리 뇌를 변화시킨다.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버스나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는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쉴 수 있음에도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 산만함의 근육을 훈련한다. 이처럼 마음이 느슨해지는 순간까지도 번쩍이는 자극으로 채운다면, 그리고 이런 행위가 우리의 지속적인 존재 방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항상 접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안정감을 줄지는 몰라도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 멀티태스킹을 해보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경과학자 데니얼 레비티는 정리하는 뇌에서 이렇게 서술했다. 뇌가 한 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주의를 돌리도록 요구받으면 전전두피질과 선조체에서 상소를 함유한 포도당을 태운다. 한 과업을 계속할 때와 같은 연료를 쓰는 것이다. 또한 멀티태스킹으로 신속한 주의 전환을 계속하다 보면 뇌의 연료가 금방 바닥나서 금세 지치고 정신이 혼미해진다. 말 그대로 뇌의 영양분을 고갈시킨 탓이다. 이는 인지 및 신체 활동의 저하로 이어진다. 신경과학자 만프레드 슈피처는 디지털 치매라는 말로 디지털 기술의 남용이 어떻게 인지 능력의 감퇴를 초래하는지 설명한다. 그는 과도한 기술 의존으로 단기 기억 경로가 퇴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의존성은 장기 기억도 손상시킨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 이처럼 즉각적으로 얻어낸 정보들은 쉽게 잊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회상을 할 때마다 기억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의를 분산시키는 기억을 잊는다. 외부 출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회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영구적인 기억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정말 나쁠까? 많은 연구자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용량이 정해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기보다는 근육이 가깝다고 한다. 즉 뇌를 사용할수록 기능이 강화되고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의식적 습관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다. 우리는 너무 자주 뇌를 외부 기기에 아웃소싱하고 외부 기기는 우리를 조금씩 멍청하게 만들고 있다. 편하게 지낼수록 신체적 대가가 따르듯 게으른 정신의 근육에도 대가가 따른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그럼에도 문제의 해결은 의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영웅의 이야기에서 악당이 영웅을 필요로 하는 만큼 영웅도 악당을 필요로 한다. 기술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우리가 이를 사용하는 방식을 통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기술에 이용당할 수 있다. 어떻게 관여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오늘의 실천 포인트, 잠시 짬을 내어 이번 주 일정에서 30분을 비워두자. 주변의 정보기기와 디지털 환경에서 벗어나 정신을 맑게 하고 긴장을 풀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쓸 시간을 마련하라. 네, 마지막 몰입 챕터 2를 읽어보았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일수록 언제나 우리는 모바일에 접속해 있죠. 예전에 지금과 같은 시대 이전에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면 친구가 게임을 나가거나 그 당시 온라인 메신저를 쓰거나 할 때 접속을 끊으면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언제나 연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값이고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떨 때는 좀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일터에서도 같이 적용돼서 이 사람에게 주말에 생각나서 연락을 하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된다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연락을 오는 것들도 끊임이 없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핸드폰을 보고 인터넷을 돌아보는 것들이 사실은 깨어있는 시간 전체가 다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현장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지하철인데요. 여러분들도 지하철을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또 어디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하철을 탈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둘러보세요. 그 지하철을 타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고개의 방향이 어떤지, 혼자 있을 경우에는 거의 높은 확률로 전부 다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게 꼭 엄청난 문제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볼 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정보들에 집중하면서 흡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유튜브 쇼츠를 돌아보고 인스타그램 추천 게시물들을 돌려보고 친구가 새롭게 스토리를 올린 게 있을지 살펴보고 뉴스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지 댓글이 뭐가 달렸는지 살펴보고 카톡에 새로 온 게 있는지 없는지도 돌아보고 사실은 이 모든 행동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서 도파민을 분비받고 그걸로 뇌에 쾌락을 주고 싶어하는 일종의 쾌락 중독 상태인 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근간이 되는데요. 우리의 뇌가 도파민에 절여질수록 우리의 뇌는 집중력을 잃게 되고, 집중력을 잃게 되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 끝나고 쉬는 거예요. 출근 전에 그냥 심심해서 보는 거예요.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근데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행동들을 한다면 그게 뇌에 정말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온라인을 끊으라가 아니고, 내가 지금 온라인을 항상 접속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실천 포인트, 오프라인으로 있을 수 있는 30분의 시간을 마련하라, 이걸 꼭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말 같을 때 카페에 가서 노트북도 끄고 아이패드도 끄고 핸드폰도 에어플레인 하거나 아예 놓고 가고, 책 하나랑 노트 하나 들고 와서 책을 읽고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적고 30분 동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별별 생각들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적고 30분을 1시간으로 늘리고 때때로 정기적으로 아예 그런 것들과 멀어진 휴식 시간을 가지면 뇌가 어느 정도 클렌징 되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젠 온라인을 떠나선 어떤 일도 할 수 없죠.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뇌를 최적의 상태, 최고의 상태로 만들려면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먼저 자각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우리의 뇌가 잘 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셔야 됩니다. 저자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제시한 게 우리의 성장의 한계를 막는 최대의 적수로서 이 디지털 온라인 시장에서의 방해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 시간이, 이 온라인에 절여진 이 시간이 우리의 성장을 막는 엄청난 적이라는 것들을 인지해 주시고 그에 벗어나서 나의 성장을 돕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시간을 30분 정도 확보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걸 여러분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지금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